오즈의 나라의 가장 외진 구석, 산으로 둘러싸인 우가브라는 작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가브의 왕은 졸 젠키프 스포스라는 이름의 남자였지만 사실 딱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즈의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오즈마가 있었기에 졸은 그저 백성들에게 양배추 심는 방법이나 알려주는 따분한 일상을 보내왔고, 거기에 졸의 아내는 졸을 존중해주지 않고 잔소리가 심했으니 졸 왕의 일상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졸은 어느 날 밤에 몰래 오즈의 나라로 도망쳐버렸고, 부인도 졸을 잡기 위해 오즈의 나라로 떠나면서 졸지의 큰딸인 앤이 우가브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앤은 자신의 부모와 달리 야망이 있는 소녀였고, 인구수 100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의 여왕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앤의 여동생 셀리는 그럴 거면 그냥 오즈 나라라도 정복하는 게 어떻겠냐 농담했고, 앤은 이 말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즈 나라의 국왕인 오즈마는 혼자 군대를 쓸어버리는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빼면 자신과 비슷한 평범한 소녀였고, 오즈 나라의 군대는 고작 2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앤은 자신의 나라의 남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군인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16명의 남자들은 자신의 장교로 만드는 조건으로 군인이 되었고, 한 명은 마지막까지 병역 거부를 외쳤으며 마지막 청년인 파일즈는 자신이 졸병이 되고 싶다 말했습니다. 장교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용맹하지만 전쟁에 나설 때면 뒤에서 명령만 내리고 있으니 자신은 직접 전장에 나선 영웅이 되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렇게 16명의 장교와 1명의 졸병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모였고, 사흘 뒤 수도인 에메랄드시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즈의 착한 마녀 글린다는 그 꼬라지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글린다는 오즈마가 동아리 수준도 안 되는 군대에게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에메랄드시가 소란스러워지는 건 원치 않았기에 우가브의 군인들에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에메랄드시가 있는 방향으로 직진하던 군인들은 한참이 지난 뒤에야 자신들이 마법에 걸려 전혀 상관없는 땅에 도착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라도 정복하자고 했지만 이들이 있는 곳은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다 한복판에 난파한 배시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행크라는 이름의 마른 노새와 함께 작은 뗏목 조각 위에서 떠돌며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조금만 더 일찍 사고를 겪었다면 도르시처럼 오즈나라로 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오즈마의 명령으로 오즈나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배시와 행크는 오즈나라 근처 해변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되는구나. 배시가 상륙한 곳은 장미왕국으로 장미꽃 인간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장미왕국의 모든 주민들은 장미고 딱 한 명, 정원사만이 인간 남자로 존재했죠. 정원사는 낯선 사람은 장미왕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존재한다며 배시와 행크를 처형하러 들었습니다. 그때 털복숭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정원사는 당연히 털복숭이 노인도 처형하러 들었지만 털복숭이 노인에게는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랑의 자석이 있었습니다. 털복숭이 노인은 5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자석을 오즈마에게 주고 오즈의 나라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야 했지만, 지금은 모종의 이유로 자석을 돌려받고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글린다가 10년 전 실종된 노인의 동생을 발견해 알려주었습니다. 동생은 콜로라도의 금강에서 금을 캐던 중 갑자기 실종되어 죽은 줄로만 알려졌지만 사실은 놈 왕이 납치한 상태였습니다. 6편에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돌아온 놈 왕이었지만 놈 종족은 태생이 악하기에 그 본질이 지워질 순 없었고, 결국 자신의 이름만 루게도로 바꾼 뒤 탐욕스러운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게도를 비롯한 놈 종족은 지하의 모든 자원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에 감히 금을 캐는 털복숭이 노인의 동생을 납치한 것이죠. 때문에 노인은 사랑의 자석을 들고 루게도가 자신에게 반하게 만든 뒤 동생을 풀어달라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의 자석에 영향을 받은 정원사는 노인에게 반해버렸지만 정원사는 공과 사를 하는 멋진 어른이었고 때문에 법대로 노인을 처벌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미왕국의 왕이 곰팡이균에 시들어버린 상태라 아직 새로운 왕이 될 장미가 자라는 중이었습니다. 배시는 유일하게 자란 왕족 장미 소녀를 꺾어 깨어냈지만 이 장미들은 여자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여기 황제랑 2인자가 둘 다 여자인 세계관에서 이건 영목급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싶지만, 일단 털복숭이 노인은 임시로 자석을 써 장미공주를 사랑받게 해보려 했지만 장미는 생긴 것답게 심장이 없어 사랑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장민들은 공주와 노인, 배시를 추방하러 항의했고 정원사는 사랑하는 노인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감사하며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떠돌게 된 배시와 장미공주는 딱히 할 것도 없겠다 떠돌이노인과 함께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배시와 친구들은 루게도의 동굴 위치를 찾아 헤매던 중 두 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무지개의 요정 폴리크롬으로 비가 온 뒤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지상에서 놀다가 땅에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틱톡으로 우물에 처박혀 있다가 털복숭이 노인이 구출해 살아남을 수 있었죠. 털복숭이 노인이 동생을 찾아 떠난 뒤 글린다는 노인을 돕기 위해 마법으로 틱톡을 노인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게도가 먼저 틱톡을 발견하며 우물에 던져버린 참이었죠. 그렇게 놈 왕국으로 가는 길을 찾던 배시와 친구들은 초반에 이야기한 앤과 17명의 군대와 맞닥뜨렸습니다. 앤은 마침내 처음으로 만난 정복할 수 있는 지성체의 신이나 공격을 명령했지만 쫄병 파일즈는 영웅스러운 전투를 하러 왔는데 이런 여자애랑 싸울 순 없다며 개기기 시작했습니다. 적과 싸우지 않을 때만 용감한 장교들이 대신 배시를 체포하려 했지만 털복숭이 노인의 사랑의 자석에 바로 제압당해버렸죠. 털복숭이 노인은 배시와 군대들이 정복과 약탈을 원한다면 자신과 함께 지하로가 루게도를 정복할 것을 권했습니다. 놈 왕국은 지하의 모든 자원의 주인이기도 하니 놈 왕국을 지배하면 그 모든 자원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앤은 털복숭이 노인의 지휘관으로 삼고 배신한 파일즈 대신 틱톡을 새로운 졸병으로 삼은 뒤 루게도 왕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한편 루게도는 자신이 던져버린 틱톡이 상당한 수의 군대와 함께 진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폴리크롬이나 장미공주와 같은 요정이 함께 있다는 소식에 루게도는 싸움 대신 그냥 원하는 걸 줘서 보내는 게 어떨까 싶었고 귀가 좋은 놈 부하에게 저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라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털복숭이 노인의 남동생을 돌려받는 것. 이건 별거 아니죠. 어차피 딱히 쓸만한 인물도 아니었으니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앤이 원한 놈 왕국의 모든 보석과 자원을 약탈하는 것. 이건 좀 선 넘죠. 협상을 하려던 루게도 왕은 극대노하며 전의를 불태웠고 이들을 함정에 빠뜨려 지하 통로에 떨어뜨렸습니다. 지하 통로는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대편 세계는 국민들이 왕과 왕비로 이루어져 있었고 최고 지배자인 시민 티티티 후추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 루게도가 지하 통로를 이것저것 버리고 있다 보니 후추는 지하 통로를 통과하는 사람은 9일간 고문하고 다시 던져버리는 법을 만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틱톡을 통해 루게도 왕이 털복숭이 노인의 동생을 납치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추는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여기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들 대신 루게도 왕을 혼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은 하는 쪽에서도 그리 내키는 일은 아니었기에 후추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범죄자를 뽑아 전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죄인은 조상 용에게 예의 없이 군 아기용 콱스였죠. 3500살밖에 안 되어놓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은 죄로 전징병기가 된 콱스는 배시와 친구들 그리고 앤의 군대까지 이끌고 지하 통로를 통과해 올라갔습니다. 놈 군대의 어떤 무기도 콱스의 가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콱스는 왕국 입구에서 놈 병사들을 전부 몰아낸 뒤 루게도 왕까지 직접 공격하려 했지만 앤은 자신이 직접 루게도의 나라를 정복하고 싶다며 병사를 이끌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털복숭이 노인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가진 사랑의 자석이면 놈 왕도 단숨에 자신에게 반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될 테니까요. 털복숭이 노인과 폴리크롬, 장미공주는 잠든 콱스 옆에서 앤의 뻘짓이 끝나길 기다렸고 앤과 배시 그리고 군대들은 바로 놈 왕에게 붙들려 사라져버렸습니다. 털복숭이 노인은 애가 너무 늦어진다 싶어 사랑의 자석을 들고 왕국에 쳐들어갔고 자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루게도가 자석을 꺼낼 틈도 주지 않고 제압해버렸습니다. 루게도는 마법의 힘으로 털복숭이 노인을 비둘기로 만들어버렸고 틱톡을 녹여 총으로 만든 뒤 사냥을 즐기고 마지막으로 폴리크롬과 결혼하려 했지만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콱스가 잠에서 깨어나 루게도 앞에 나타났습니다. 후추는 놈 왕이 다시는 마법을 쓸 수 없도록 특별한 리본을 콱스의 목에 둘렀고 리본에 걸린 마법에 당한 놈은 자신의 모든 마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준비해둔 마법 달걀을 꺼내 루게도에게 뿌려버렸죠. 달걀은 마법적인 힘으로 루게도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다녔고 달걀을 두려워하는 놈 종족들은 패닉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루게도는 돌을 던지며 어떻게든 달걀을 깨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달걀은 마법적인 힘으로 모든 공격을 피하며 끈질기게 루게도를 추격했습니다. 그렇게 루게도는 놈 왕국 밖으로 쫓겨났고 털복숭이 노인은 놈 재상 칼리코를 새로운 왕으로 임명한 뒤 배시와 앤, 우가부 군인들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털복숭이 노인의 동생을 찾아냈지만 동생은 루게도에게 끔찍한 저주를 받고 추한 얼굴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그 마법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루게도는 용의 마법으로 모든 마법 주문을 잊어버려 곤란한 참이었죠. 하지만 세상 어떤 마법보다 강력한 힘이 있었으니 물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복성이 놓인 일행은 루게도를 붙잡아 해주법을 떠올리라 위협했고 루게도는 고민 끝에 저주를 푸는 방법을 떠올려낼 수 있었습니다. 배시는 나라를 빼앗기고 꼬꼬마들에게 위협당하는 신세가 된 루게도를 불쌍히 여겨 특별히 놈 왕국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게 손을 써주었고 그렇게 놈 왕국에서의 사건이 끝나고 친구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꽉스는 다시 지구 반대편 나라로 돌아갔고 폴리크롬은 무지개를 타고 떠났으며 앤과 우가부의 군인들도 정복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친구들도 모두 자신의 집인 에메랄드시로 돌아갔습니다. 한 명만 빼고요. 털복숭이 노인이 동생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하던 도르시는 마법의 거울로 오늘의 모험을 모두 엿보았고 배시와 오즈마와 함께 오즈나라에서 놀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법으로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쥐어버린 것인지 배시는 집이나 부모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집이 아닌 에메랄드시에 정착했고 그렇게 도로시와 오즈마, 배시 세 손녀들은 오즈나라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체 배시의 부모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 배시는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 가출한 걸까요? 아니면 배에서 부모가 다 죽어서 이 슬픔을 극복하고 에메랄드시에 정착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오즈마가 마법의 힘으로 부모를 기억에서 지워버렸을까요? 이 마법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